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도의원은 거루면 출신으로 강일초등학교와 고성중학교, 진주명신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오랫동안 활동하였습니다. 허동원 도의원은 국내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봉사단체인 아시아교류협회를 2005년에 창립하여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에 아시아교류협회 고성지부를 설립하여 초, 중, 고 멘토링 학습지원 사업과 제주영어캠프,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및 모국방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고성 지역의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의 꿈을 지원해 왔으며 공룡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이주노동자 축구대회 개최, 다문화 유소년 축구 클럽인 레인보우 샤크 클럽을 창단하는 등 고성군의 초창기 스포츠 사업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었습니다. 허동원 도의원은 지난 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고성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후반기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고성과 고성의 산업경제 발전과 선도적인 산림환경정책을 견인해 왔습니다. 허동원 도의원은 허동원의 꿈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고성의 미래를 가치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위기의 고성을 젊음의 편의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성을 만들기 위한 허동원의 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너무 이렇게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제 고성구조 출마 기자회견장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하는 고성 국민 집안 또 친구 또 동료들 행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감동을 이 가슴에 묻고 제 출마 선언을 낭독하려 합니다. 제가 고향에 대한 고성에 대한 열정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성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한 지역입니다. 왜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세한 공약들은 추후에 제가 또 매주 분야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 오늘 핵심 공약으로 8개를 제시했지만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고 세부적인 공약들은 매주 우리 고성군들께 말씀드리겠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저희 고성군 출마 선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고성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농업촌 경제의 대전환으로 위대한 고성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 향후 여러분, 사랑하는 나운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고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시대적 대전환을
민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AI는 산업을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일자리와 행정의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준비하는 지역은 성장하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지역은 도태되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천이 우주항공 산업으로 비상하고 있고 창원은 방산과 원전 산업으로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는 관광과 조선 산업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고성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지금 고성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고성의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분명 위기지만 동시에 우리 고성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허동원이 AI와 미래 산업을 통해 고성 경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국민 여러분, 저는 소가에 창안했던 역사처럼 다시 한번 위대한 고성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인구오만 고성시대를 회복하고 고성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준비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AI 농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AI와 미래 산업으로 경제를 살리고 관광과 농축, 수산 혁신으로 지역을 성장시키며 촘촘하고 두터운 목표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저 허동호는 경제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글로벌 활동을 함께한 글로벌 전문가로 중앙정치무대를 경험한 정치가로 경상남도도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와 행정, 경제를 두루 경험하며 오직 고성만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젊은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으로 고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AI 시대에 고성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위기의 고성을 기회의 고성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고성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국민을 섬기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 출마하시는 분은 국내 공천을 꿈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4년 전에 우리 허동훈님께서도 그때 군수 국내 공천 출마
하셨고 이분이 아마 두 번째인 걸로 맞죠? 네. 그때는 아마 경쟁률이 아마 5대 1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4대 1로 좀 줄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 분이 웃어서 그렇고 한 분은 그런 거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현정과 지금의 본인의 그 경쟁력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홍대는 어차피 분석으로 되면 그 디테일하게 한번 논술을 하고 있는데 4년 전과 지금의 변화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무기가 있다면 그 국민들한테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무기로 지금 이제 핵무기로 변해 있는 거고요. AI라든지 아주 초과학 기술을 이제 탑재한 그런 유능한 이제 보성군주 후보가 되겠다고 지금 뛰고 있는 거니까 4년 전하고는 정말 많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보성의 아시아 교육회 집을 만들어서 보성의 많은 일을 제가 이렇게 했었지만 보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지 못했던 4년 전에 상태에서 군주를 출마했고요. 지금은 도의원 4년 하면서 정말 지역의 현안과 지역 곳곳의 주민들 수군 사업 하나하나를 다 제가 가슴에 품고 있고 또 제 스스로 AI가 스스로 이렇게 학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제 스스로 우리 보성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구상과 전략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4년에 비해서 저의 경쟁력은 몇 배로 증가되어 있다. 그래서 4년 전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정말 큰 승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4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동호회장 활동을 해오셨는데 요즘 이제 군수자 되기 위해서 이제 중간 생활을 하시고 그동안 이제 보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군수 주말에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보성이 발전한 대목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네, 인구 감소는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보성이 특히 급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출생률과 청년율 출생률 저하와 청년들이 머물지 않고 떠나는 이유이죠. 그래서 출생률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 것도 큰 영향이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고 청년들이 이 보성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보성군의 행정이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하는 것이고 제가 정말 좀 답답한 게 제가 도의 경제위원장으로서 산업과 경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림과 환경 분야는 제가 어제 보고서에 담아드렸지만 정말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하천정비라든지 또 산화수도라든지 이런 쪽에 그걸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산업과 경제는 정말 보성군이 준비를 하고 도를 통해서 국가의 공모사업하고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천이 우주항공산업으로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국가산랑이 들어올 때 진주는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대부분의 성과는 진주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 우주항공산업 하나 제대로 그리도 못 그리고 기업이나 하지 못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제가 조선산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산업들이
그것이 우리 고성의 산업과 이런 여러 지역 발전이 후퇴한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잘못이 제일 크다. 그 행정의 잘못을 이제 뜯어고치겠다. 그게 제가 고성군수로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마 예전장님께서는 혹시 이를 위한 보완은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우주항공 산업을 하나 예를 들면 사실 우리 고성이 산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인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 고성도 아까 위기에 기회가 보인다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KTX 역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KTX 역이 들어오면 이 지금 물류라는 게 앞으로 섬에 대한 물류를 배로 실어나가겠습니까? 드론으로 실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KTX 역 주변에 물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진주나 통영이나 그제는 KTX 역 주변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성평야 앞에 보성역 KTX역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앞으로 남해안의 물류 드론 센터를 앞으로 짓고 그 물류의 거점이 되면 하늘을 나르는 드론이 제일 끝나는 게 떨어져서 사람에게 피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항상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MRO 산업이 반드시 거기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 MRO 산업이 보성에서 준비할 수 있는 항공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항공 MRO 산업이 잘 되면 저 동해 무기조합사원의 LH가 산단을 안 하잖아요. 산단을 조정을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으니까 LH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성국이 하자고 해도 LH가 650억, 700을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버리는 돈을. 그런 MRO 산업이 되면 저는 드론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이나 대한항공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항공산 대기업이 저 무기조합 차원의 제조 공장을 안 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또 경선하는 데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지금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사천에 그게 어떻게 4천만의 도시가 되겠습니까? 4천만의 우주항공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천 경계에 있는 상미라든지 또 하동에도 그 관련 도시를 만들고 인구를 분산시켜주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성이 그런 정주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 건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당에 카이 공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 상위의 국도변을 따라서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제가 박항수 도지사를 상대로 삼천포 하려발전보부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AI 시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센터가 하이퍼스케일급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전선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니까. 저 석탄 하려발전소 있는 저 부지가 우리 고성의 미래에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부지가 되는 겁니다. 저기에 MS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다만 뭔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AI 에너지 산업 특구를 삼천포 한력발전공부에 유치를 해서 그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 전환을 빠르게 시도해야 된다고 지사한테 이야기를 했고 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스포츠 산업이든 조선 산업이든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산업의 어떤 그런 성장과 준비를 저는 해야 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공약으로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생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럽니다 지금 그죠? 근데 신생아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은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을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출산부터 보육, 교육까지 이 쉽게 말해 요람에서 무드까지 뭐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고성에 출산 장려금 1인당 얼마 지급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고성이 출산 장려금이라 해서 이게 출산 장려금은 이제 현금으로 드리는 게 있고요. 또 육아 양수당으로 주는 게 있고 또 많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출산 수당을 주는데 고성은 전체적으로 1인당 한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인천이 올해부터 이제 출산 수당을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하나 낳으면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돈을 1억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정책을 통해서 1억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우리 고성의 출생아 수가 2023년에 70명대, 2024년에 80명대. 이 고성군 전체에 지금 초등 입학생 수가 130명. 물론 이제 4, 5년 뒤에는 70명 되겠죠. 이 아이 하나에 대한 가치가 우리 고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1억 원이 아니라 저는 1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고성의 출생아에 대한 파격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올해부터 출산수당으로 1억 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도 최소한 1억 원 정도의 출산수당을 주는 정책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제 국가의 행정이 책임져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성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돈이 되는 일자리, 즐거움을 주는 일자리,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 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아닙니까?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장년들 여성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어르신이 되면 즐겁게 즐길 수 있고 또 일정의 일자리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즐거움도 주는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 보수 국민들이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즐거움을 보람을 이 고생의 땅에 살아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고생이 어렵다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는 우리 고성 국민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이 어떤 특히 혼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소가야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성군이 역사에서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70명이 태어나고 1100명이 돌아가시는 우리 고성군의 현실입니다. 20대가 되면 500명이 대학을 찾아 직장을 찾아 고성군을 떠납니다. 이대로라면 고성군이 저는 반드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고성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는 우리 행정의 몫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정신의 몫도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아름다운 고성을 지켜나가고 제가 말씀드린 소가야에 살아냈던 그 시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위대한 고성을 만들어서 행복한
정신의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